손흥민, 김민재, 황희찬, 이강인, 정우영, 황의조. 이 다음으로 몸값이 높은 대한민국 선수가 누구인지 알고 계시나요? 바로 벨기에 헨트에서 활약 중인 홍현석입니다. 1999년생, 헨트 등번호 7번, 몸값 55억 원으로 매우 유명한 선수지만 홍현석은 아직 한국 축구 팬들에게 익숙한 얼굴은 아닙니다. 아직 국가대표팀과의 인연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는 홍현석이라는 이름을 잘 알고 있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체제로 새롭게 출발하는 국가대표팀에서 홍현석은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홍현석은 울산 현대 산하인 현대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18년 울산 현대에 입단하면서 프로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울산 입단 직후 구단 해외 임대 시스템을 통해 홍현석은 독일 3부 리그 운터하잉으로 임대를 떠나게 됩니다. 잠재력을 보인 홍현석은 린츠 위승구단인 FC 유니오즈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린츠로 전격 이적하게 됐습니다. 린츠에서도 곧바로 주전으로 도약한 홍현석은 한 시즌 동안 그야말로 폭풍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헨트가 홍현석의 재능을 탐냈고 1년 만에 이적이 성사됩니다. 이적료는 150만 유로, 한화로 20억 원. 헨트가 홍현석에게 가지고 있는 기대감은 남달랐습니다. 헨트는 홍현석에게 에이스를 상징하는 등번호 7번을 맡겼죠. 홍현석은 리그 데뷔전에서 미친 바이시클킥 득점을 선보이면서 화려하게 에이스에 도착을 알렸습니다. 빠르게 팀에 적응한 홍현석은 공식전 37경기 8골 8도움으로 비상하는 중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축구 구단들은 핵심 선수를 국가대표팀에 보내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그런데 헤인 판하우저 브루크 헨트 감독은 홍현석이 국가대표팀에서 뛸 만한 자격이 있다고 어필해주기도 했죠. 벨기에 리그에서 이런 활약을 보여주는 선수는 국가대표팀의 승선에도 이상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원래 홍현석은 어릴 적부터 연령별 대표팀을 거치면서 주목을 받았던 재능입니다. 하지만 유럽 진출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연령별 대표팀 대회가 대폭 축소됐죠. 2022년 황선홍 감독의 부름을 받아 23세 이하 대표팀에 승선, 곧바로 23세 이하 아시안컵을 뛰었지만 8강에서 탈락해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다시 일어선 홍현석은 국가대표팀 승선을 위해서 계속 발전 중입니다. 홍현석의 포지션은 중앙 미드필더와 공격형 미드필더입니다. 다재다능한 선수라 측면에서 뛰는 경우도 있습니다. 플레이 스타일을 보자면 공격적인 능력도 있지만 수비에서도 대단히 기여할 수 있는 면에서 홍현석은 이재성과 박지성을 닮았습니다. 팀을 위해서 뛰고 축구 지능이 뛰어난 선수죠. 홍현석의 플레이를 키워드로 간단히 요약하자면 크게 5가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홍현석이 가진 가장 큰 무기는 간결함입니다. 대부분의 플레이가 터치 3번 안에서 해결되죠. 볼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길지 않다는 건데요. 이는 동료 활용 능력이 매우 좋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홍현석은 공격 상황에서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빠르게 공격 템포를 올릴 줄 아는 선수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동료 윗백이 오버래핑하자 볼을 끌지 않고 간결하게 로빙 패스를 넣어줍니다. 이번에는 순간적으로 동료들이 볼을 탈취해 다시 공격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 홍현석은 볼을 잡아두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동료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주고 원터치로 패스를 내줍니다. 홍현석의 간결한 플레이로 헨트의 공격 템포가 단번에 올라갔고 이는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홍현석이 가진 간결함에서 파생되는 또 다른 키워드는 팀플레이와 축구 지능입니다. 동료 활용 능력이 뛰어난 홍현석은 팀을 위해서 뛸 줄 아는 선수입니다. 감독이 원하는 플레이를 경기장에서 구현하는 데 집중하는 스타일인 거죠. 이런 모습이 경기장에서 구현되기 위해선 당연히 축구 지능이 좋아야 합니다. 동료들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고 팀이 준비한 플레이를 계속해서 머리로 생각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홍현석이 이재성과 닮았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이강인처럼 킬러 패스를 넣어주는 것보다는 팀플레이 속도를 올려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축구 지능이 좋다는 말은 공의 흐름을 예측하고 이를 잘 살린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홍현석이 볼을 받기 직전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상황이라면 수비수는 홍현석이 볼을 잡은 뒤에 돌파를 시도할 것이라고 예상할 겁니다. 하지만 축구 지능이 뛰어난 홍현석은 수비수 2명 사이에 작은 공간이 있고 그 공간 바로 앞에 동료가 있다는 걸 파악하자 원터치로 패스를 내줍니다. 수비수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플레이로 동료에게 패스를 전달합니다. 공의 흐름을 그대로 살려주는 홍현석의 센스를 볼 수 있는 장면이죠. 무엇보다 홍현석은 기본적으로 팀플레이를 위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앞선 상황에서 홍현석은 직접 드리블 돌파 후 충분히 많은 선택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속도를 붙이고 있고 상대 수비가 무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직접 해결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홍현석은 오른쪽으로 오버래핑하는 동료가 자신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다는 걸 확인하고 내줍니다. 동료의 공격이 막히자 다시 공간으로 움직이는 홍현석. 기본적으로 홍현석은 이렇게 팀 동료들과 연계하는 것을 좋아하는 선수이며 팀 플레이가 습관화되어 있는 선수입니다. 이재성과 박지성이 떠오르는 또 다른 모습들은 오프 더 볼과 활동량에서 나옵니다.
이재성과 박지성 역시 미드필더로서 수비력도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홍현석은 자신의 플레이를 간결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스타일입니다. 공간 이해도가 뛰어나 공이 없을 때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공격적인 공간 이해도뿐만 아니라 수비 상황에서도 팀의 약점을 미리 파악해 움직입니다. 많이 뛰는 선수이기에 활동량은 당연히 따라오는 장점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내 롤모델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설인 박지성이라고 말했을 정도로 많은 기대가 됩니다. 홍현석은 공이 없을 때의 움직임도 너무 좋은 선수입니다. 2대0으로 앞선 상황에서 홍현석은 영리한 움직임으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순간적으로 수비가 뒷공간을 노출한 것을 직감하고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통해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을 만들었고 각이 없는 상황에서 침착한 마무리를 선보였습니다. 홍현석이 히트맵을 보면 얼마나 많이 뛰는 선수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즌 리그에서의 히트맵을 보면 공격형 미드필더로 출전하고 있는 홍현석이지만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가담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홍현석의 성실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인데요. 방금까지 중앙에 머물던 홍현석은 전방으로 올라가더니 최후방 수비수한테도 달려나가 압박을 시도합니다. 홍현석의 적극성으로 인해 헨트는 다시 볼을 가져오게 되죠. 수비적으로도 홍현석은 엄청난 활동량과 함께 현대 축구에서 요구하는 수비 가담 능력도 겸비하고 있는 선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완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홍현석은 강한 피지컬을 보유한 선수가 아닙니다. 번번이 상대와의 경합에서 밀리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현대 축구에서 가장 압박이 몰리는 곳은 중앙입니다. 이 지역에서 경합을 밀린다면 공격의 흐름이 끊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홍현석이 한 단계 높은 레벨에서 활약하기 위해선 이 부분의 보완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피지컬에서의 아쉬움도 있지만 너무 팀플레이에 의존하는 경향도 보이곤 합니다. 홍현석은 충분히 1대1 상황에서 과감한 돌파를 시도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동료를 찾고 한 단계 더 거쳐가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팀과의 연계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현상이지만 혼자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경우에는 기회를 놓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피지컬적으로 더 보완하고 1대1 상황에서 조금 더 과감한 시도를 한다면 홍현석은 분명 유럽 빅리그에서도 탐낼 만한 재능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홍현석이 기대되는 이유는 발전하는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꾸준하게 공격 포인트도 증가하고 있고 결정력에서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적했던 피지컬적인 면에서도 계속 보완하고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개인적인 의견까지 덧붙이면 홍현석 정도의 선수라면 대표팀에 어울리는지 점검 정도는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클린스만 체제에서 홍현석이 승선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클린스만 감독의 성향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클린스만은 노골적이라는 표현이 가능할 정도로 유럽파를 선호합니다. 미국 대표팀 시절 미국 무대로 돌아온 클린트 댐프시와 마이크 브래들리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건 유명한 일화입니다. 유럽파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에 홍현석의 차출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클린스만 감독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유망주는 과감하게 기용하는 스타일입니다. 너무 오래된 이야기지만 2004년 독일 대표팀에 부임한 뒤로 필립 람, 루카스 포돌스키, 바스티안 슈바인슈타이거 같은 유망주들을 적극적으로 기용해 호평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미국 감독 시절에도 유망주를 기용하는 과감성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어린 유망주, 성장 가능성, 유럽파라는 키워드만 봐도 클린스만 감독은 아마 홍현석을 선호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그렇다면 홍현석은 클린스만 체제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까요? 예측이 쉽지는 않습니다. 클린스만은 전술 코치가 누구인지 따라서 전술적인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감독직을 맡은 지도 7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동안 새로운 전술적인 색깔이 생겼을 수도 있죠. 아니면 이번에도 전술 코치를 데려와서 전술 역할을 일임할 수도 있습니다. 전술 색채와 상관없이 홍현석이 맡아줄 역할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현석은 포지션과 상관없이 중앙에서 포지셔닝을 가져갈 때 역량을 100% 보여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클린스만이 어떤 전술을 준비할지는 미지수지만 김민재와 황인범이 중심이 된 후방 빌드업 작업을 크게 수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홍현석은 황인범보다 앞선에 위치해 공격진까지 패스를 연결해줄 수 있는 역할을 맡아줄 수 있습니다. 동료 활용 능력과 축구 지능을 이용해 순간적으로 공격 템포에 변주를 줄 수 있는 선수라 공간 침투에 능한 선수들과도 아주 호흡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홍현석은 이강인과 같이 왼발잡이지만 우측에서 뛰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양발잡이에 가까운 선수죠. 이강인이 공을 직접 만지면서 패스를 넣어주는 스타일이라면 홍현석은 볼을 최대한 덜 소유하면서 연계해줄 수 있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입니다. 현재 한국의 중원은 조금씩 세대 교체를 준비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1980년대생부터 199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선수들이 다음 월드컵까지 계속해서 핵심으로 뛸 수 있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뛸 수 있어도 아무래도 나이가 나이인지라 전성기는 아니겠죠. 이제 대표팀은 꼭 홍현석이 아닐지라도
새로운 선수들을 발굴해 조금씩 성장시킬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전술의 대식가였습니다.